예. 5가 빠졌어? 예. 자,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A가 A, B, C, D일 때 A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4제곱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용해서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라고 이런 식의 수학적인 기호를 개발해낸 거예요. 얘는 파워셋이야라는 정보만 갖고 있지만 얘는 원소의 개수를 거주할 수 있네 라는 정보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되겠나요?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지우도록 할까요? 아, 요거 마저 하자. 여기 두 줄까지만 할 거예요. 세 번째 줄은 아직 안 배워서 안 돼요. 자, 보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m개일 때 A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래요. 뭐라고 쓸 거야? 답은 A의 2의 m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은 A의 멱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나왔지? 자,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므로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을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므로 A의 멱집합에도 공집합이 무조건 원소로 존재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거 보고 뭐라고 읽어야 돼? 시작!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멱집합에도 예외 없어요.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맞다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예요? A라는 집합, 즉 자기 자신은 A의 멱집합의 원소가 되겠지. 왜? 여기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멱집합의 원소 중에는 얘가 반드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세 번째 줄 뛰어넘어서 2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 자, 20페이지와 관련된 문제의 답지에서요. 어떤 식으로 풀어놓는지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석화 ABC 집합의 특가 표현. 애들이 죽을라 그래요. 왜 죽을라 그런지 선생님 보여줄게. 네,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려는 문제 유형의 되게 쉬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쉬운 유형이요. 막 이렇게 막 이만큼 풀려있고 막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고 막 이따위로 풀어놨지? 예, 곤란해요. 시험 시간에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짓을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지금 요 유형과 관련된 문제를 좀 가르치고 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20페이지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꿍 문제예요. 그런데 짝꿍끼리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즉 짝꿍끼리는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요. 그냥 붙어 다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짝꿍이라는 게 무슨 말인데요? 우리 한번 요런 식 보도록 하자. 짝꿍식이 1번 유형이에요. 만약에 x자리 1이 들어가면 반드시 누가 원소가 돼? 7이 원소가 되지. 맞아요. 2가 들어가면 6이 반드시 원소가 될 거예요. 3이 들어가면 5가, 4가 들어가면 4. 그건 하나만 써줘야겠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다니는 녀석들이 있어요. 요런 식에서 돌면서 요런 녀석들이 짝꿍이야. 얘네는 원소 두 개다, 원소 하나다. 원소 두 개지만 하나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답을 낼 수 있어요. 짝꿍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요런 유형도 있지만 짝꿍 문제 유형에는요. 요런 구조로 생긴 문제 유형도 있어요. 자, 짝꿍이라는 게 느낌이 옵니까? 1은 누구하고 짝꿍이야? 12. 2는 누구랑 짝꿍이야? 6. 3은 누구랑 짝꿍이야? 4. 더 이상 없죠.
얘네들 짝꿍. 분명 원소는 두 개기는 하지만 얘네는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소처럼 생각을 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다. 요게 요 문제풀이 핵심이에요. 짝꿍끼리는 뭐라고? 한 몸이나 마찬가지. 짝꿍끼리는 몇 덩어리로 생각한다?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대표적인 짝꿍 유형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반드시 자연수를 원소로 갖기 위해서는 공집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어머, 이 S라는 집합은 자연수를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공집합은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에 깔려 있구나. 자, 그래서 어떤 X가 이 집합의 원소이면 8-X도 무조건 이 집합의 원소여야 돼 이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X자리에 과감하게 쉽 이런 걸 넣었어. 그러면 짝꿍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8 빼기 10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깨달음 없는 거. 아씨 그렇구나. 8보다 작은 수를 넣어봐야겠구나요. 자, 8보다 작은 수 넣으면 1 집어넣으면 누가 짝꿍이 돼서 나와? 7. 어머, 얘네는 한 덩어리네. 예, 선생님이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1이라고 넣을게. 이제 이 한 덩어리를 1번이라고 번호를 붙여버릴게요. 2는 6. 얘는 2번 덩어리라고 부를 거예요. 3은 5. 얘는 3번 덩어리라고 부를 거예요. 4는 4. 얘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 자체를 이렇게 4번 덩어리라고 부를 거예요. 짝꿍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갈라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이 집합 S의 원소이면 2는 집합 S의 원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맞는 얘기니? 네. 맞지. 6이 원소면 2도 원소고 2가 원소면 6이 원소고 얘네는 같이 다녀요. 그러면 맞아. 얘는 맞는 말이야. 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이 존재한대요. 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그러니까 즉 뭐냐면요. 이 S는요. 요런 녀석들을 자신의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소로 가질 때 예를 들어서 3, 4 이런 집합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3이 들어가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애가 누구야? 5라는 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같이 죽고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빠지면 같이 빠져야 되는 한 덩어리 개념으로 짝꿍끼리는 그렇게 몰려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S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지. 요 녀석으로 만들어진 집합. 이렇게 생긴 집합 존재할 수 있지. 왜? 요게 다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 이 중에 몇 개만으로 요 조건만 만족해도 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맞아요.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집합 S도 있어 없어? 있지.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집합 몇 개 나올 것 같아? 세 개. 여기에다 집합 붙이면 두 개잖아. 그렇구나. 이런 거 짝꿍끼리 붙여놓으면 되지. 2, 6, 3, 5 이런 거. 하지만 이런 건 돼, 안 돼? 2, 3 이런 건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집합 S는요. 이렇게 짝꿍끼리 몰려다니는 애들 3개 이렇게 뽑아놓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맞아요. 되겠죠? 자, 이제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 S 만들래?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5개인 집합은 5개를 만들려면 요 3덩어리 중에서 2덩어리를 뽑고 여기서 한 덩어리를 뽑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요거 1, 7이라고 원래 써야 되지만 귀찮아서 요렇게 쓸게요. 한 덩어리 뽑고 2덩어리 뽑고 여기에다가 4 하나 끼워주면 5개 되죠. 또 어떤 경우 있어? 1번에다가 3번에다가 4 넣으면 되죠. 또 2번에다가 3번에다가 4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건 아셔야 돼요.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너무 많나? 여기까지. 야, 여기서 2개를 뽑아봐. 이런 거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2개를 뽑아봐. 이러면 어떻게 뽑으라고 가르쳤어? 선생님이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끝났네. 또 이렇게 끝났네. 또 이렇게 이거 가르친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뽑아줘야 돼요. 1, 2
1, 3 끝났네? 2, 3 더 이상 없네?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서술형 평가를 쓴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선생님이 못 알아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1,7, 2,6, 4 1,7, 2,6, 4 2,6, 3,5 말 잘못 샀나? 맞죠. 여기서 1,7, 3,5, 4 2,6, 3,5, 4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머릿속에서는 1, 2, 3을 틀고 다닐지라도. 그러므로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이제 봅시다. 여기 보니까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S는 7개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것은 1만 갖나? 누구도 반드시 따라서 가져야 돼. 7도 가져야 되지. 즉, 얘를 원소로 갖는, 얘를 포함하는 집합 S의 개수를 구하래. 자, 선생님 뭘 했어요? 지금 내가 구하는 것들은 전부 요 녀석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 그런데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뺀다라고 있으므로 얘를 반드시 가지려면 원래는 내 덩어리가 니까 원소가 4개처럼 해석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를 빼버려야 되겠네? 빼기 1 맞나요? 그래서 뭐가 돼? 2의 세제곱 몇 개가 된다? 8개가 된다요. 그러므로 7개이다 라는 요 표현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요. 되겠습니까? 예,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서 이거 7개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작업하면 엄청 복잡해져요. 예, 일일이 막 거기에서 그 책에서 아까 보여주셨었죠? 막 이 집합을 막 다 나열해가지고 푸는 거 막 수십 개를 엄청 많이 힘들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짝꿍끼리는 한 몸처럼 생각해서 한 덩어리로 부분집합의 개수 이론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아래로 내려가서요. 다음 문제. 자, 2번 짝꿍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A라는 집합은 1, 2, 3, 4, 6, 12이다. 이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래요. 집합 B를 봤더니 B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B가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가 있대. 누구?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요. 그리고 달을 딱 봤더니 얘를 딱 보면서 이거 무슨 문제다? 짝꿍 문제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짝꿍을 만들어줘야겠죠. 만들어주세요. 몇 콤마면? 1,12 또 2,6 또 3,4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조건과 나 조건을 이용해서 이 집합 B는 반드시 누구를 포함해야 된다? 3,4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구나예요. 맞죠?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냥 1, 2, 1, 2, 3, 4, 60이라는 6개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몸처럼 묶여버려 있는 몇 개를 가지고 작업해야 돼요? 3개로 작업해야 되는데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면 빼기 1 그러면 2의 제곱 몇 개입니까? 4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해가 될까요? 네. 요거 안 하면 노가다 한다, 노가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네. 자, 우리요, 이제 집합의 뜻과 표현이 끝났어. 너희들 숙제해올 수 있는 거야. 자, 읽고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자, 지금부터 집합의 연산, 기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요 공식적인 연산기호, 비공식적인 연산기호 막 이런 얘기했었죠. 자, 집합의 연산기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봐. 우리 2하고 3이 있을 때 요 안에 막 더하기 이런 연산기호 들어가듯이 집합과 집합이 있으면 요 안에 이 집합과 집합을 연결해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산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올려놓고 갈까? 두 개를 같이 할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배우는 기호는 합집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호예요. 얘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 A 합집합 B. 뭐라고? A 합집합 B. 근데 합집합이라는 이름에서 좀 느껴지는 거. A와 B를 합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 느껴지죠.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보게 된다면요. 이제 A하고 B라는 집합의 가장 일반적인 노멀한 케이스는 이런 그림이에요. 특수하지 않은 노멀한 케이스는. 근데 A 합집합 B 그러면 A와 B를 합하라는 거네? 합하라는 거네? 아, 이 영역을 말하는구나. 즉, 이 집합과 이 집합이 만나서 이런 영역을 가진 제3의 새로운 집합이 나오게 된 거야. 수 연산 수의 결과는 수직, 집합 연산 집합의 결과로 이렇게 생긴 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합집합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합집합은 얘하고 얘를 합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선생님은 이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뚱그려보면 이렇지만 실제로 합집합은요 3개의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을 자기 안에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던져주는 좋은 기호예요. 자, 그래서 이 3개의 영역에 선생님이 이름을 좀 붙여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은 A만 해당되는 영역이지. 그래서 내가 얘를 A만 영역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른다? A만 영역.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B만 영역. 그런데 이 중간에 낑겨 있는 건 A의 영역도 되고 B의 영역도 되지. 그래서 줄여서 A도 B도 영역이라고 부를게요. 뭐라고 부른다? A도 B도 영역. 즉 합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영역을 가지고 있어? 시작! A만 영역, B만 영역, A도 B도 영역. 3가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호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자. 얘 집합이었지. 연산을 했지. 집합했지. 그 결과 새로운 집합이 탄생하고 있지. 이 새로운 집합은 어떤 녀석인지 이 그림을 보고 만들어 볼까? 와, 이 새로운 집합은 이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이 원소 X, 새로운 집합이 갖는 이 원소 X는 A의 원소여야 되지요. 네. 그리고 B의 원소일 수도 있죠. 그럼 이 중간에 뭐라고 넣으면 좋아? AND와 중에서 OR. OR을 넣으셔야 돼요. A의 원소이거나 혹은 B의 원소여도 돼? 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을요. 개념학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오화예요. 오화. 알겠습니까? 언어학적인 오화가 이 집합이라는 이론으로 넘어가면서 합집합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외워야 됩니다. 3번만 읽을 거예요. 시작! 합집합은 오화, 오화는 합집합. 합집합은 오화, 오화는 합집합. 합집합은 오화, 오화는 합집합. 예.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집합과 명제에서 뭘 배울 거냐면요. 언어학적인 표현을 집합으로 변환시키고 집합적인 표현을 명제적으로 변환시키고 이런 변환을 배우게 될 거야. 그러므로 이런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서로 변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합집합은 여기에서 뭐로 바뀐 거다? 오화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은 합집합과 반대로 생겼어요.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자, 그래서 교집합은 어떤 녀석인가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온대. 무슨 영역이야? A도 B도 영역이야. 그러면 이 A도 B도 영역은 여기에 무슨 문자가 들어가야지 표현을 할 수 있겠어? 오, 얘는 A의 원소인 동시에 반드시 B의 원소여야겠지. 뭐가 들어가면 된다? AND. 그래서 요거 3번 읽으면 암기하고 갑니다. 시작! 교집합은 AND, AND는 교집합. 교집합은 AND, AND는 교집합. 교집합은 AND, AND는 교집합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개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묶여 있죠? 자, 이 녀석은 왜 묶여 있는 겨냐면요. 연산기호에는요, 항상 좋은 연산기호와 나쁜 연산기호가 있어요. 좋은 연산기호의 특징은 뭐냐면 연산법칙을 활용함에 있어서 연산법칙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기호를 우리는 좋은 연산기호라고 부르고, 나쁜 연산기호는 연산법칙을 별로 써먹지 못하는 기호. 이건 이 연산법칙으로도 못 쓰고 이걸로도 못 쓰고 이걸로도 못 쓰고 아이씨 못 쓴 게 너무 많아. 되게 불편하고 제한적이야. 이런 게 나쁜 연산기호예요. 그럼 우리 얘기해보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 중에서 좋은 애 골라보세요. 누가 좋은 애지? 착한 기호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랑 마이너스 곱하기예요. 아 곱하기예요. 얘 두 개는 좋은 기호고요. 마이너스하고 나눗셈은 나쁜 기호예요. 자, 그런데 집합에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집합에서는 누가 좋은 기호냐? 바로 이 합집합과 교집합이 문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가 쉽게 풀려요. 얘는 좋은 기호예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느낌이라는 게 따고치. 아래쪽에 있는 여집합과 차집합은 나쁜 기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수학에서 이 수학적인 표현하고 요게 보이는 이 수학적인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보기에는 앞에 있는 표현이 쉬워, 뒤에 있는 표현이 쉬워? 앞에 있는 표현이 쉽죠. 그럼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은 앞을 이용해, 뒤를 이용해? 뒤를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즉, 얘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실제 수능에서 그렇게 나왔던 적 있어요? 얘를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보면서 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래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이 표현이 되면요, 이런 뭐 원소와 관련된 찌끄러기는 그냥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A, O와는 합집합 써주고, 뭐만 남아요? B.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도 바꿀 수 있겠네. 이런 표현 나오면 우리 얘 보면서 뭐라고 바꿀 수 있어? A, AND는 교집합, 그리고 B.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나쁜 기호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쁜 기호에는 여집합과 차집합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줄일까? 네, 자, 우리 여집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여집합은요, 이렇게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C자를 적으면 이게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요, A의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다? A의 여집합. 뭐라고 읽는다? A의 여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A의 여집합도 영역이라는 게 있겠지? A의 여집합의 영역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자, 그래서 여집합이 나오면요, 항상 전체 집합을 더불어 생각해요. 항상 여집합 문제는 전체 집합으로 테두리를 그려놓는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 전체 집합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칠판 가득히 빗금을 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요,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끔 써먹을 때는 있고 유용하기는 하지만 개념이 아닌데 얘가 개념인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 A의 여집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런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A의 여집합은 말이지, 전체 집합에서 A를 쏙 빼버린 게 A의 여집합이야. 전체에서 A만 빼버리면 여집합이야. 요 따위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십니다. 특히 좀 선생님들이 학년이 뭐 중학생을 가르치시거나, 옛날에 중학교 과정이었거든 이게. 그래서 중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이 얘를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여집합이야 뭐 이따위로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결론일 뿐이야.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는 거. 자, 그러면 여집합의 정의는 뭐냐면요, 얘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뺐다라고 해도 이런 그림이 나오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A가 아니야. A가 아닌 부분. 맞나요? 즉 여집합의 개념의 핵심은 부정이에요. 아니다라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 쫙 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짝대기 짝 치시면 되겠다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3번 읽고 갑니다. 시작! 여집합은 부정,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부정은 여집합.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부정은 좋은 거랬어, 나쁜 거랬어? 나쁜 거다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쪽팔리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름답다는 얘기야,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야. 예, 한글인데 못 알아듣겠지? 뭔 소리야? 이렇게 됐죠? 자, 왜 여러분이 얘를 못 알아들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선생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선생님이 되게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워요. 이쪽으로 가면 되게 못생긴 거야. 자, 선생님이 4번의 부정을 했어요. 자, 보자.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은 아름답나 봐 이러고 아름다웠던 이랬는데 것이 아니고 그래? 그랬어? 이렇게 가는데 또 것이 아니고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고 그것도 또 아니고 그것도 또 아니고 아씨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니까 이제분이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너희들의 생각의 흐름을 머릿속에서 휙 꺾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부정은 좋다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좋은 기호다 나쁜 기호다 안타깝지만 나쁜 기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자.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이 전체 집합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테두리니까는. 얘를 보면서 A라는 애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보여? 아니다 이런 거 보이지? 아니다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집합에서? 여집합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집합보다 더 나쁜 애 차집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집합은요 요렇게 생겼어요. 빼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얘를 A 빼기 B라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읽는다? A 차집합 B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A 차집합 B의 영역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느낌이 나오지? A에서 B 부분만 쏙 다 빼버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이 도대체 이 집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보자. 우선 이 B근치 부분은 A의 원소 맞습니까? 맞지요. 하지만 B의 원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B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사이에 얘는 AND로 만족해야 될까? OR로 만족해야 될까? AND로 만족해야 되죠. 얘는 얘의 원소이지만 얘의 원소면 안 돼.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 얘요. 그래서 AND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학에서 이런 아니다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댔죠. 그래서 한 번 더 탈바꾼대요. AND는 그대로 AND로 왔는데 이 아니다가 어디로 넘어간다?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볼까?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볼 거야. 얘를 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제일 먼저 지그시 보면서 A 써야죠. AND는 교집합. 그리고 뒤에 뭐라고 쓰면 된다? B의 여집합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자. 얘가 이렇게 바뀌고 얘는 이렇게 바뀌었지. 결론. A 차집합 B는 뭐와 똑같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요. 자, 이 차집합 개념에서는요. 얘 별 5개짜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초적인 상식에 해당됩니다. 자, 왜 이 개념이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여러 개, 4개의 연산기호 중에서 제일 나쁜 애가 차집합이에요. 얘 진짜 나쁜 애야. 왜냐면 집합의 어떤 연산 법칙도요. 차집합을 커버해서 해결해주는 연산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
즉 차집합이라는 애는 존재하지만 얘를 감당해낼 수 있는 막강한 연산법칙, 얘를 계산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막강한 연산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얘는 연산법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산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꼴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걸 잘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연산법칙이 적용이 안 돼서.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년